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증시가 유달리 경기가 안 좋을 때, 또 뭐 요즘 금리가 오를 때 더 취약한 이유가 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은 많이 오르고 작게 내리는데 한국은 조금 오르고 많이 내리는 거죠. 미국 증시에 똑같이 영향은 받는데 일본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런데 그 한국 증시는 유독 그 오를 때는 조금 오르고 내릴 때는 많이 내리거든요. 그럼 이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크게 보면 증시 내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증시 외부 문제도 있는데 증시 내부 문제도 크고 증시 외부 문제는 결국은 또 증시 내부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정권 전문가들이 또 뭐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을 뭐 성장주 또는 테마주라는 이름으로 추천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개미 투자자들은 또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식은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 불안 국면이나 또 금리 상승 국면에서 굉장히 취약하죠. 낙폭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낙폭이 크면 어떻게 되나요? 돈이 거기 물려버리잖아요. 많은 돈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뭐 영업이익도 수반되지 않는 주식을 뭐 7만 원에 샀다고 하면 그 7억 원이라는 돈이 그 묶여 버린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런 돈이 묶여 버리면 정시 전체적으로 돈이 안 돌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내부 문제인데 정권 전문가 추천 종목이 또 거품이 발생한 주식을 또 추가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도 뭐 부도위험까지는 없지만은 그 거품이 발생한 주식을 추천하게 되면 뭐 비슷한 현상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카카오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그 수반이 되더라도 현재 주가를 설명을 못하는 거죠. 테슬라처럼.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나빠지는 국면에서 낙폭이 큰 거죠. 그리고 경기가 나빠지면 영업 실적이 이제 반영되거든요. 뭐 최근에 아시아 쪽에서 스타트업들이 뭐 부도 내지는 또 종업원 감원 하는 지금 추세예요. CNBC 보도에 의하면 싱가포르가 그래도 아시아 쪽에서는 선진국인데 그쪽에 스타트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한국에서도 신문에 보도는 되지 않겠지만 구조조정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식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죠. 문제는 이제 고객 예탁금 회전 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되거든요. 뭐 대부분 투자자들이 뭐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에 투자하거나 영업 실적이 수반되더라도 주가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뭐 영업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테마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기업의 문제인데 주주를 호구로 한다나 할까요? 뭐 주주는 단순히 뭐 이용 가치가 있는 그런 대상이지요. 윈윈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돈은 주주 돈을 가지고 경영을 하면서 실제 경영자는 호구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 대표적이지요. 그러면 개미 투자자 돈이 재벌 호주머니로 이동해 버리죠. 그러면 재벌 호주머니 이동하면 경기 불안 국면 돈이 안 돌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유상증자도 정시가 좋으면 너도 나도 유상증자예요. 더군다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적극적으로 해요. 경기 불황에 대비하는데 고객 돈을 가지고 미래의 그 경기 불황에 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정권 전문가들조차도 경제적 분석은 굉장히 약해요. 제가 이제
실제 투자 분석 팀장으로도 상당 기간 일을 해봤고, 그 다음에 유튜브 활동도 해보면서 지난 1년 동안 느낀 것이, 국내 주식이든 미국 주식을 안내하는 분들이 그 경제적 분석 능력은 굉장히 약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화폐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화폐가 돈의 이동도 문제인데 이동을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돈이 도느냐 안 도느냐, 돌지 않느냐는 거죠. 오로지 얘기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공급한 통화, 그리고 연준이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쪽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거 경제적 분석에 약한 거죠. 경제적 분석이 약하다 보니까 일반 구독자 내지는 투자자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방송을 보고 투자를 의사결정을 하니까 또 취약하죠. 이것도 원인이다. 그 다음에 증시 외부 문제는 중국 경제처럼, 중국 경제가 일부에서는 중국 상해 봉쇄를 우려하는데, 정작 중국 경제에 지금 그 아킬레스건은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예요. 이것이 이제 중국 부자들의 그 세상이거든요. 근데 중국 부자들이 다 걸려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 소비를 기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투자 문화도 그 중국 부동산 업자들이 건축 중에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자금을 조달해 버린 거죠. 부자들이 다 걸려들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으니까 새로 구독자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등락에 민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죠. 국내 투자자들은 환율하고는 아까 기업 이익하고는 관계가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환율 등락 때문에 그 환차손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기업이 환율 등락에 대응을 못하는 거는 국내 투자자들한테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직접 환율 등락은 그래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나라 원화가치 등락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지난해 1100원에서 1300원까지 올라가면 15% 정도 환차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 실적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고 환율 등락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환율 등락은 왜 그러냐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시장 금리에 취약한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은행들도 대부분 부동산 담보대출, 가게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부동산이 70%.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면 금융위기로 발전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국내 그 금융회사도 그렇고 이것도 내부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국가 정부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잘못하면 금리가 고공행진을 할 경우에 그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아이켄거링 교수라고 그 미국 콜롬비아 대학 교수인데, 직접 이제 한국 그 부동산 시장과 금리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이 전공 분야가 금융 시스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 리스크. 우리나라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 부동산 담보대출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 시스템 위기로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캥거링 교수가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을 그 버냉키 연준 의장이 있을 때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분이에요. 상당히 이제 인정을 받는 그 경제학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IMF 때도 구제금융에도 관여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국 부동산을 사례를 들어 가지고 금리가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될지 모른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잠시 얘기했는데 기준금리는 연준이나 중앙은행 인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업이 취약해져 버리면, 또 가게가 취약해져 버리면, 쉽게 말하면 대출 고객이 취약해져 버리면 기준금리를 낮춰도 대출금리는, 또 아니면 회사채 발행금리는 높은 수준에서 고공행진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아이켄거린 교수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느꼈는데, 하여튼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한국 증시가 일본 증시 또는 미국 증시보다 더 취약한 이유가 뭐냐. 크게 보면 이제 증시 내부 문제고, 그 다음에 외부 문제도 있는데, 외부 문제는 내부 문제와 또 별도의 문제가 아니고 연결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언제 대박이 나는 거고, 잘못 이용하면 뭐 지난해 이미 뭐 잘못 이용은 해버렸고요. 그러나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아직도 시간은 있다. 그러니까 위기만 잘 관리한다면 내년에는 10년 만에 오는 기회가 아니고 15년 내지 20년 만에 오는 기회가 향후 2, 3년간 지속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